기자님 보니까 수원이 1라운드 빼고 다 틀리셨더라고요. 수원 얘기는 그만하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난리 났어. 뭐 지금 뭐 수원 팬들한테 성토의 장이 열릴 것 같아. 제가 수원 롯데컵 경기장 조용히 이게 뭐 모자 쓰고 다니려고요. 오늘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BS 노컷뉴스 오해원입니다. 오늘의 K리그 앱과 오늘의 축구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는 오축 승부 예측, 아프리카 TV에서는 PP 라이브 채널입니다. 다 아시죠? 아 K리그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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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팬데믹의 여파로 전지훈련을 국내에서 그런지 뭔가 이 각 팀 간의 이 편차가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시즌 초반에 예상 못한 경기들이 매 라운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매 경기가 예상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K리그 재밌다. 재밌다. 그죠?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죠? 저 정말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왜? 힘든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겨주십시오. 지난 주말에 열렸던 4라운드 저는 6경기 중에 한 경기 6경기 중에 한 경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다 같이 즐기는 건데 한 경기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제 지난 4라운드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 김성민 님이에요. 저보다 더 많이 맞추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해주시고서 몇 경기 맞췄죠? 한 경기. 나랑 똑같아. 김성민님 38라운드까지 같이 갑시다. 우리 손잡은 거예요. 우리 4라운드에 손잡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스TV님, 이분 수원 팬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저에게 준엄하게 꾸짖어 주셨습니다. 수원 항상 까면서 제대로 맞추지도 못한다. 제가 5경기 연속 수원을 못 맞췄어요. 그죠? 1라운드 빼고 1라운드는 맞췄는데 다 틀렸다고.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면서 기쁨이 많아지는 올 시즌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4라운드 당첨자는 5경기를 적중해 주셨던 소나기님입니다. 이 소나기님에게는 포포투 개간지 아니고 계절마다 나온다 그래서 개간지입니다. 차범근편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읽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원 큐 K리그 1 2021 6라운드 승부 예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라운드에서 제가 주목하는 경기는 바로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입니다. 아무리 수원과 서울이 예전만 못하다 그래도 슈퍼매치는 슈퍼매치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시즌 이 수원과 서울이 지난 시즌 또 그 전 시즌의 부진을 좀 깨치고 상위권에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팀 다 활력 있는 좀 그런 상태에서 경기하는 슈퍼매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원은 지난 포항 원정에서 아마 이건 선수들도 예상 못했을걸요. 박건하 감독도 예상 못했을 겁니다. 3대0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개막 후 무패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포항이 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그래서 수원이 잘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수원도 잘했고 반대로 또 포항이 좀 아쉬운 활약을 했다. 저 그렇게 분석합니다. 인정할 것 인정하는 오축 승부 예측이에요. 서울도 흐름이 좋습니다. 인천전 또 광주전 기성용이 2경기 연속 결승골을 넣으면서 연승 달렸죠. 나상호도 잘하고 있습니다. 나상호 선제골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팔로세비치도 지난 시즌 포항에서만큼의 공격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원에서 이렇게 활력을 넣어주는 굉장히 많이 뛰면서 욕심을 많이 내더라고요. 팔로세비치가 본인도 좀 열심히 새로운 팀에서 하고 싶어서 그런지 경기력 부분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그를 기준으로 하면 75번째 슈퍼매치입니다. 현재 서울이 29승 18무 27패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수원이 앞섰던 슈퍼매치예요. 그런데 2015년 4월 18일에 5대1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무려 18경기에서 수원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9월 26일에 수원이 3대1로 승리하면서 부진의 터널에서 벗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첫 번째 슈퍼매치가 더 재밌게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슈퍼매치는 골이 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의 어느 선수가 골을 넣을 것인가 그걸 보자는 거죠. 심지어 수원은 이 경기 이 슈퍼매치에 니콜라우 선수 올 시즌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니콜라우 선수를 선발 출전시키기 위해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왔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축구는 골을 넣는 팀이 이긴다. 어느 팀이 더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지금 이 순간 있느냐? 저는 수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원 팬분들 보고 계시죠? 전 이번 주에 수원을 선택했습니다. 올 시즌 첫 번째 슈퍼매치 승리하는 팀은 수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수원이 지금
그러면 진짜 내 손을 벗어나는 거야. 이거는 내 손을 벗어나는 거야. 수원이 진다? 그럼 박건아 감독이 찾아가야지. 저 화성 클럽하우스 가야지. 다 이런 게 이제 모아서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두 번째 경기는 제주와 광주의 대결입니다. 전북, 포항, 울산을 상대로 1승 2무를 거둔 승격팀 제주입니다. 이 경기에서 승격팀이지만 제주의 승리를 예상하는 건 너무나 쉬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기일 감독이 승격하고 나서 수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공격이죠. 전 이 경기에서 남기일 감독의 고민인 공격이 좀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서울 원정을 마치고 바로 제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주를 들렀다가 제주를 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전 선수들의 좀 체력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제주가 멀티골과 함께 승점 3점을 가져갈 거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전북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감독이 바뀌고 선수가 바뀌어도 전북은 전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올 시즌 초반의 모습입니다. 감독이 바뀌고 또 주축 선수들의 변화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톱니바퀴가 예전만큼 이게 똑바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가져가는 전북을 보면 이래서 강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올 시즌 초반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강력한 공격을 앞세워서 승격한 수원FC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총도 바뀌고 총알도 바뀌었는데 총이 안 나가요. 지금 총이 걸렸습니다. 수원FC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 경기에서 저는 너무나 쉽게 전북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성남과 포항의 대결입니다. 성남은 아마도 지난 5라운드에서 수원과 포항의 경기를 보고 뭔가 배운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내려야겠다, 이 점을 캐치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포항이 수원도 그렇고 또 이번 성남도 그렇고 수비적으로 내려야 하는 팀을 상대로는 경기를 잘 못해요. 근데 저는 강팀이라면 연승은 못할지언정 연패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감독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경기는 포인트를 좁혀보자면 포항의 공격과 성남의 수비, 그 중에서도 베테랑 골키퍼 김영광의 대결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 1위를 했던 포항의 공격, 그리고 성남 골키퍼 김영광의 대결, 여기서 저는 어느 팀의 승리를 예상했냐? 포항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강원과 인천의 대결인데요. 참 시즌 초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강원입니다. 지난 주말에 수원과 비기고 나서 이번 주에 성남 또 인천을 상대로 2연승 거두면서 반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했던 김병수 감독인데 분명히 경기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이 아쉬움을 보이면서 김병수 감독의 구상이 꼬였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신라지, 고무열, 조재환, 시즌 초반에는 이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달라진 인천은 정말 다르다. 예년과 다릅니다. 시즌 초반에 확실하게 승점을 쌓아가면서 경기장 안에서의 선수들이 확실하게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무고사 없이 거뒀던 승리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특히 더 의미가 있다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강원. 죄송합니다. 이 경기에서도 강원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인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올라는 가는데 올라가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미 다른 팀들 위에서 놀고 있다. 그래도 격차가 줄고 있다라는 거에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 격차가 줄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게 탁 치고 올라가는 날이 올 거예요. 옵니다. 이영표 대표 화이팅. 저는 아닙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큰일 나. 마지막 경기는 대구와 울산의 경기입니다. 3연승 뒤 2연속 무승부. 저는 지금 울산의 시즌 초반 위기라고 봅니다. 패배가 없지만 위기입니다. 왜? 울산은 나아가야 됩니다. 걸어야 되는 팀이 아니고 지금 막 미친듯이 달려가야 되는 팀이에요. 지난 시즌 김도훈 감독과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김도훈 감독님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울산이 대구를 이기지 못한다면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이 대구전 승리하면서 분위기 전환하고 남은 경기들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대구는 매 경기에 출장했던 조진우 선수의 이 퇴장 공백이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황순민 또 츠바사, 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주전 선수들의 결장, 너무나 뼈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 울산이 가볍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자, 저의 예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6라운드 6경기를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상하셔서 오늘의 축구 유튜브 댓글창 방문하셔서 수정 없이 경기 오프닝 하기 전에 제발 좀 남겨주세요. 왜 수정을 하고 왜 경기가 시작했는데 댓글을 달아주시는 겁니까? 그럼 저희가 6경기 올킬 하셔도 뽑아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깨끗하게 달아주십시오. 이번 주 선물 마찬가지로 포포투 차범근 편입니다. 축구팬이라면 가슴을 정말 쿵쾅쿵쾅 뛰게 만들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K리그1 6라운드 승부 예측 참여하셔서 제발 좀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축 승부 예측은 오늘의 K리그 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A매치 휴식이 끝나고 4월에 꽃피는 4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